프로 사인하지 마라. 자막 나갑니다. 동네 물이 다 이쪽으로. 연락이 또 EP.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토론토가 어색한 어감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PD 이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토론토에서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방법 중에 소통이 이제 많아야 돼서 소통법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어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기지 브로커, 변호사, 홈 인스펙션 그런 집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포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리얼터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좀 놀란 것은 네네. 한국에서는 변호사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변호사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협업을 해야지 집을 구매할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생 저한테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콘도 분양 계약서라든지 네. 집 계약서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꼭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경험이 많으신 리얼터가 대신해서 네. 1차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뭐 렌트보다는 약간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더 강한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저 같은 케이스는 지금 제가 여기 캐나다에는 90년대 중반에 이제 오게 됐고요. 그래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쭉 하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살아보는 게 제가 꿈이었어서 거의 평생을 이제 캐나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기지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왔을 때 캐나다에서는 그 크레딧을 쳐주지가 않아서 크레딧. 네, 그 부분에 신용.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제2, 제3 금융권에서 이제 모기지 브로커 분들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잘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 리얼터가 1차적으로 알아보고 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제가 있었었는데 PD님도 뭐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해서 이런 브로커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셔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시켰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리얼터 분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또 다른 리얼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한 4, 5년간 하셨으면은 뭐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문제 없을 거다. 조언을 해준 친구도 있었었는데 뭐 막상 들어가 들어가 보면 보니까 뭐 아니었던 거죠. 네. 네. 뭐 물론 그분의 책임은 아니지만 뭐 논의해 줄 수 있는 파이낸스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잘 알아서 이렇게 조언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많은 경험이 있는 리얼터를 만나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네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숙이 알아볼 필요가 절대로 있죠. 네. 일단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제 홈 인스펙션을 하시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인스펙션이란 자 이제 자막 나갑니다. 네, 홈 인스펙션은 특히 오래된 집일수록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조언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인스펙션은 인스펙션 전문 프로페셔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예 따로 하시는 분이 네, 계시군요. 그렇죠.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네. 다른 KITC, 플러밍, wire and knob, 화재, 뭐 asbesto 쭉 나가고 있죠. rental items, foundation issues, roof issues, 침수 이슈 등 꼼꼼히 확인을 하신 인스펙터를 고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오래된 집일수록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으나 새로 지은 집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 거기도. 네, 그렇다고 하네요. 테리온을 통한 신규 건축물에 해당하는 워런티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저희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제 후배는 이제 집을 그 리얼터 분이 뭐 굉장히 자세한 인스펙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부터 보여주시고 네. 이게 이래서 나쁠 것이다. 이 집은 다 좋은데 어디가 조금 뭐 단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리얼터분요. 그렇죠. 네. 전문 인스펙션을 아직 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히 연륜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10년, 20년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하지만 네. 뭐 경험은 짧으시나 굉장히 깊숙하게 꼼꼼히 따져주시는 분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도 계셨대요. 인테리어만 딱 보시고서 이거 지금은 번드르르해 보이지만 이게 짜구리 자재를 썼다.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들었다. 이렇게 뭐 조언해 주신 네네. 분도 계시고요. 네네. 네. 저는 솔직히 그 역으로 안 좋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 지인이 네. 아주
예쁘게 꾸며진 새로 리노베이트된 집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네. 솔직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게 리얼터가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아니면은 먼저 그 집을 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었더라면은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들렸던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한 집을 구매했는데 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일단 알고 보니까 정말 예쁘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놨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예쁘게 예쁘게만. 유리 샤워 부스를 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배수구, 하수구도 이제 눈이 많이 와서 그 보이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물이 다 이쪽으로 빠져서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또 루프에서는 이제 좀 오래돼서 벽돌이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리얼터는 분명히 그거를 봤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서둘러서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여기서 5만 불만 더 7만 불만 더 하시면 지금 멀티 오퍼에서 지금 사실 수 있을 텐데 이 가격에 여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서둘러서 집을 구매한 게 지금 3년 남아서 계속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핸드폰도 아니고 무슨 뭐 선글라스 이런 것도 아니고 한두 푼이 든 물건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아쉽고 좀 뭐라고 할까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맞습니다. 이게 구로 다시는 그 리얼터를 이제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돈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땀한다기보다는 더 좋은 훌륭한 꼼꼼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캐나다 와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스펙션도 있지만요. 또 그 여러 팀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집을 사기 위해서 오퍼를 낸다고 하죠. 멀티 오퍼. 네. 그렇죠. 그럴 때도 굉장히 오퍼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럴 때 또 전략을 잘 짜는 리얼터가 필요하다고 또 하네요. 또.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5만 불, 10만 불 뭐 요새 쉽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1년 안에 5만 불, 10만 불을 모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니고시에이터가 우리의 리얼터가 아닌가. 좋은 전략을 짜서 지금 최대한 물론 갖고 싶은 집을 구매를 하는 게 목적인데 최대한 좋은 전략으로 가격이 오버하지 않게 따내주는 게 그들의 비싼 커미션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리얼터들도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고객에게 맞춰서 갖고 있는 돈과 또 운영할 수 있는 얼만큼의 여유 자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써내라 그리고 여기까지는 안 쓸 것 같다 뭐 이런 계산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깎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리얼터들은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지인이 집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제 멀티 오퍼를 했다가 떨어진 걸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너희가 지금 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었었는데 사실 쟤한테 넘기기에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쟤는 너보다 한 5만 불 이상은 높게 썼었다. 그렇게까지 전략을 밝혀주나요? 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랍네요. 일단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5만 불 더 높게 써서 내려고 했는데 경험이 많으신 이 리얼터 분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2만 불로 써보고 니고시에이트를 다시 하더라도 저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5만 불을 다 채워서 줬을 경우에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비슷한 매물을 조금 더 맞는 가격에 찾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전략이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만 불을 세이브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저희 친구들도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 친구를 자꾸 찾을 수 있게 되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도 그럼요. 인스펙션 부분과 또 이제 집 오퍼를 집어넣을 때 굉장히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리얼터, 네고시에이터 그리고 뭐 피드백을 계속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리고 단점까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리얼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 연락이 안 되는 리얼터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럼요. 왜 연락을 안 하시고 제가 먼저 늘 해야 되고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렌트를 해보고 한 1년 지내다가 다음에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런 마음에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하고 그래서 렌트를 제가 알아볼게요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렇게 친절했던 분께서 혹시 렌트라는 단어를 썼더니 카톡도 안 읽고 뭐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10이라는 단어 요즘 저 같은 신세대가 쓰는 그런 단어를 쓸 신세대 맞으시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네. 마음이 상했는데 네. 진짜 그런 렌트는 취급을 안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거나 그럼요. 아니면 저는 뭐 구매만 담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뭐 당연히 다른 분을 찾는데 뜬금없이 제가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당황을 해서 이제 뭐 다른 분을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설명을 그게 최악의 해주시면.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커미션이 스트럭처가 아주 다르죠. 렌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아예 콘도 분양만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아니면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하우싱서부터 콘도 뭐 여러 분야를 비즈니스, 커머셜 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계기를 통해서 좋은 릴레이션십을 쌓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더 큰 넥스트 스텝으로 가려고 할 때 네.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을 안 하시게 안 되면 하신다. 네. 또 안 좋은 소문이 더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인생에 적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잘해주세요. 중간에 연락이 그렇게 안 된대요. 네. 중간에. 네. 뭐 그거는 뭐랄까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 있잖아요. 내가 연락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 네네. 또 내가 뭔가 조사하기 전에 먼저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네. 신뢰가 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지만 한국에서 온 저희로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그 부분이 엄청난 작은 부분은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네네. 한국에서 오셨고 저희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언더스탠딩 하는 게 분명히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서로 양측에서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오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이 이렇고 네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시면은 처음에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날에는 제가 뭐 회사를 가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후에 오픈하우스를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의 메인 커뮤니케이션 툴은 뭐 카톡이 될지 전화가 될지 이메일로 하시는 게 편하실지, 주말에 연락을 하셔도 괜찮으신지, 네. 주일은 뭐 교회, 성당, 절 가시는 스케줄 때문에 아예 연락을 서로 안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뭐 리얼터 분도 저녁 그렇죠. 7시 주말에는 또 안 하시는 후로는 분들도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오픈하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한 리얼터들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고 또 리얼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 9시, 10시에 잠깐 와봐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뭐 토요일날 급하게 나 이 집 봐야 되는데 좀 올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무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끊고 나서 또 이 PD 이거 이 PD님 오늘 소감이 어때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저도 이제 새로 여기서 생활을 시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쉐어해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agree하고 disagree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더 깊숙하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많으니까 다음 코너에서는 직접 모시고 양쪽의 입장을 그것도 들어보는 좋네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기대가 되는 게 다음 2편에는 어떤 부분을 혹시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그게 뭐였죠, 우리? 코너에선 저희가 집 계약할 때 알아야 될 10가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죠. 사인을 하고 이제 정말 네.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 평생 말씀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는 리얼터를 만난 좋은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2편에서는 집을 계약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나눠볼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탁해요. 네, 토론톡의 어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